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오늘은 이 전문가마다 말도 많고 의견도 다른 우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학교와 TV를 통해 우유는 건강한 식품이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완전 식품으로 알고 있는 이 우유, 어릴 때부터 급식으로 마시게 되고 배가 아프거나 알러지가 있어도 어떻게든 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유가 뼈와 성장에 큰 관련이 없고 성조숙증은 물론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일부 의견들이 나오면서요, 조금 충격적이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주장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보면 우유는 이 송아지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마시는 소의 젖입니다. 다른 포유류들도 이 송아지처럼 젖을 먹고 자라는데요, 종마다 자라는 속도, 또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젖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에게 엄마의 젖은 아주 훌륭한 영양소이자 완전 식품이죠. 단 이건요, 같은 종족의 새끼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새끼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젖을 떼고 다른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포유류는 젖을 뗀 후에는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을 제외하고요. 인간만이 다른 종의 젖을 평생 동안 마시고 있죠. 우리는 TV와 언론을 통해 우유를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 키가 큰다, 완전 식품이다,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배워왔지만 실제 과학적 논문과 결과에서는 우유가 건강에 이롭다라는 확실히 결론 내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 바로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요, 뼈를 구성하고 뼈에 가장 많이 저장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면 뼈가 튼튼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예방에 좋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 저널이죠, 이 NEJM에 발표된 우유와 건강이라는 리뷰 논문, 이 연구 논문의 저자는 하버드대학교 교수들이었는데요, 우유를 마시면 골밀도가 높아진다라는 이 연구 결과는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의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고관절 골절률이 가장 높다는 점과 청소년기 남성이 매일 우유를 섭취할 때마다 이 고관절 골절 위험이 9%가 더 높다는 연구를 주목하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세계적인 영양학자 콜린 캠벨 교수는 우유에 칼슘이 많다고 우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건 단순한 생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연구한 중국 연구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 미국 사람들은 일본인보다 우유를 3배 이상 마시지만 이 대퇴부 경부 골절 발생률이 일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우유 소비가 90%에 이르는 홍콩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와 더불어 골다공증이 매우 높은 나라다라고 지적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빌 버나드 박사는 이 하버드대에서 7만 명의 여성을 18년 동안 추적한 결과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대퇴부 골절 예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으기도 했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7월 미국의 책임있는 의사회에서는 학교 필수 급식 과목 중에 우유를 제외해야 된다라고 탄원서도 제출하게 됩니다. 우유가 뼈 건강과 상관이 없다니,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믿기 어렵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물성 단백질이 체내 산성화를 시키고 몸은 이를 중화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내온다는 거죠. 이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우유를 마시며 키가 크고 뼈가 좋아진다는 이 맹목적인 믿음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만이 포유류 중에서 평생 동안 젖을 먹는데요, 사실 이건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아기부터 성인까지 민감한 내분비 조절 네트워크를 교란시킨다 주장하기도 하죠. 국제 소아과 저널에 실린 우유 섭취가 에스트로겐을 얼마나 높이는지 조사한 연구를 보면요, 오늘날의 우유는 이 인공수정을 통해 계속 임신기간을 유지하게 만든 젖이기 때문에 다량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고 또 인간 호르몬에 이는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이다라고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19세에서 21세 남성과 7세에서 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놀랍게도 우유를 마신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오르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졌다. 심지어
아이들 중 절반은요, 우유를 전부 마시지도 못했는데 이 성호르몬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죠. 자연적으로 인간은 사춘기쯤에 2차 성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유처럼 이 호르몬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 성장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연구진들도 평소 우유 섭취가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론 오직 우유만이 성조숙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비만, 수면 부족, 특히 환경 호르몬 역시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죠. 자, 환경 호르몬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유는요, 송아지의 빠른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호르몬 쪽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우유에 포함된 이 IGF-1입니다. 이른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데요.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깊이 관여되기 때문에 특히 어릴 때 많이 분비되다가 나이를 먹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유를 먹게 되면요, 이 우유에 들어있는 IGF-1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IGF 합성도 촉진되고 결국 혈중 IGF-1의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유를 먹고 키가 컸다면 어쩌면 칼슘이 아니라 이 호르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닌 노인들에게 계속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제한 없이 성장하는 세포가 있죠. 바로 그 무시무시한 암세포. 이 암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요, 전립선암에, 여성은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 임상영약저널에 실린 한 연구를 보면 총 32개의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유제품의 섭취가 전립선암 위험 증가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였고요. 국제역학저널에 실린 2020년 연구를 보면 8년 동안 5만 명의 여성을 연구한 결과 1057명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두유는 유방암과 관련이 크게 없었고 우유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유방암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 유제품의 소비에 대한 지침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호르몬성 암에 우유가 좋지 않다라는 결과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그냥 연세가 드실수록 우유는 점점 줄여가지고 그냥 가끔 드시는 기호식품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살펴본 우유와 건강이라는 연구의 저자인 이 하버드대 교수들은요, 우유를 unnecessary, 즉 불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말고도 우유가 우리 생각만큼 건강한 게 아니다라는 책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유의 유익한 면도 또 버릴 수는 없겠죠. 만약 우유를 마시겠다면요, 좀 더 좋은 우유를 잘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왕이면 박목우유, 유기농 박목우유가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식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 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는 풀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추구한 우유, 이런 우유를 먹는 것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강학자들은 이 우유 대신 산양유를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본래 소들은 사람의 단백질 구조와 동일한 A2 카제인 단백질을 갖고 태어났으나 집단 사육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A1 단백질 타입을 함유한 소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이 배앓이라든지 알러지를 유발한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산양유는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아직은 없고 인간의 모유와 가장 유사하다고 하니까 산양유를 시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건 아니다. 무조건 먹어야 하고 더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오해를 좀 벗어나서요,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다만 우유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